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뿐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 핵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특강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은 푸틴은 핵 단추를 누른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 핵평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한번 숙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 매스컴과 신문지상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위기를 느끼고 있죠. 지금 푸틴이 핵단추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긴장을 하고 있는데, 푸틴이 직접적으로 핵 사용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미 간접적으로 우리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말 속에는 핵 사용을 경고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설마 사용하지 않을 거다. 그건 온 지구의 파멸을 초래하고 3차 세계대전을 가져오기 때문에 푸틴이 미치지 않은 이상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들 많이들 예견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지 신문지상에서 푸틴은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들 많이들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푸틴은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하면 우크라이나에 핵이 없기 때문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핵이 있다면 절대로 푸틴은 핵을 입에 꺼내지도 않죠. 핵무기 사용을 경고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에 핵이 없기 때문에 푸틴은 만약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크림반도를 공격한다든지 아니면 러시아 영토 안으로 들어와서 러시아를 공격하든지 아니면 러시아를 포격하게 될 경우에 자위권 발동의 차원에서 핵무기를 반드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지고 있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죠. 그냥 심심풀이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죠. 이건 반드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서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서로 조심하고 핵이 균형을 이루고 평화가 유지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핵평화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엄청난 모순이 담겨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오해해요. 핵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일본의 핵무기를 사용했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핵무기를 사용해도 핵이 확산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어느 누구도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핵이 핵을 만들어내고 핵 공격이 핵 보복을 또 초래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아주 하나의 간단한 예화를 한번 제가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나가서 산에 가서 이제 등산을 하다가 뱀에 물리게 되죠. 뱀에 물리게 되면 그냥 두면 죽잖아요. 빨리 병원에 가서 해독제를 맞아야 돼요. 이걸 안티톡신이라고 그래요. 독에 반대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과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해독제의 성분을 가만히 보니까 뱀의 독보다 더 강력한 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해를 주지 않지만 그 독이 뱀의 독과 부딪혀서 뱀의 독을 해독시키죠. 그 속에 무슨 뜻이 담겨 있는가 하면 우리 몸에 독이 들어오면 독 아닌 것이 이 독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더 강력한 독이 이 독을 치료한다는 거죠.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이 독이라고 하는 건 해로운 거예요. 해로운 것이 해로운 것을 없애버린다는 거죠. 폭력만이 폭력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핵평화 속에 담겨 있는 무서운 역설이에요. 핵이라는 것은 절대로 평화의 상징이 아니에요.
살상수단이고 보복의 수단이에요. 전 인류를 파멸시키는 가장 무서운 폭력인데 그 말과 평화라고 하는 말은 같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아이러니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핵이 평화를 보장한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남한은, 대한민국은 북한 핵 위협을 받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정치가들도 이 방송을 아마 좀 청취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이 내용을 여러분 숙지하시고 옆 사람들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시간 낭비를 하고 헛수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랜 시간 동안 10년 이상을 비핵화 회담을 하고 협상을 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까지 와서 김정은 손을 잡고 비핵화를 얘기했는데 실현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시도한 거죠. 왜냐하면 6자 회담이 아니라 60자 회담, 60개국이 모여도 절대로 비핵화는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핵에 관해서 대화할 때는 핵을 가진 사람들이 대화하는 거죠. 북한은 핵이 있고 남한은 핵이 없어요. 대화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핵을 폐기할 근거조차 없어요. 핵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핵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핵 자체가 없는데. 그러니까 비핵화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왜? 이미 핵이 없기 때문에. 핵을 가진 사람들에게 비핵화가 필요한데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을 갖지 않은 우리가 만나서 비핵화 협상을 한다. 협상 자체가 시작도 할 수 없고 결론을 맺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비핵화, 핵 폐기라고 하는 것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치가들이 이 내용을 몰라요. 비핵화는 정치적으로 푸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경제학적으로도 풀 수 없어요. 인문학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 안에 인문학적인 문제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죠. 하루아침에 비핵화가 되는 게 아니라 비핵화를 해나가는 과정이 있고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핵무장이에요. 핵무장이 비핵화로 가는 단계예요. 핵을 가진 다음에 비핵화가 되는 거지 핵이 없는 상태에서 비핵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우리도 핵무장하자, 대한민국도 핵을 만들어야 된다. 그때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 결국은 핵전쟁을 유발시킨다. 전쟁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 이건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되면 대화가 안 된다. 그런 얘기도 지금 다 들어가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핵무장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현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말을 어떤 방향으로 하든지 우리의 현실은 핵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북한과 핵협상을 할 수 있고 비핵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많은 핵 보유국들이 자기들은 핵을 가지고 있어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아이러니와 역설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데 자기들이 왜 핵을 갖고 있냐 하면 이것은 사용하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에게 위협을 준다는 거죠. 상대방에게 이게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위협이 돼서 상대방이 전쟁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핵을 사용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수단이지 그래서 보유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는다는 거예요. 이걸 위협하기 위해서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들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다른 나라가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면 그걸 금지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핵 확산, NPT라고 하죠. NPT, 핵 확산 금지 조약이에요.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전쟁할 때 쓰려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위협을 해서 평화를 유지한다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위협이 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주머니에 장난감 총을 가지고 막 도망가는 강도를 향해서 서라 서라 하면 그 사람이 이게 장난감 총인 줄 알면 절대로 쓰질 않죠.
진짜 총을 가지고 여기 총알이 있다는 걸 그 사람에게 느끼게 해야 돼요. 한번 그래서 빵 쏴가지고 공포 소리를 듣고 겨눠야만 그 사람이 쓰죠. 지금 북한에서 자꾸 핵 실험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핵무기가 있다는 것을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터뜨리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이요, 우리 시대는, 디지털 시대에는 핵 실험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험이 다 끝나버리니까 우리 남한에서도 핵무기를 만들면 우리는 핵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그렇게 불가피하게 부작용도 많이 있는데도 핵 실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지금 당장 터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위협을 느끼죠. 그러니까 사용하려고 만들어야 가지고 있는 것이 위협이 되는데, 사람들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하지 않는다, 절대로 사용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미국의 핵 보유에도 모순이 있고 러시아의 핵 보유에도 모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존재하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핵을 가져야 돼요. 북한의 김정은이 핵무기를 2개 가지면 우리도 2개를 핵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핵이 균형을 이루죠. 이 핵의 균형을 통해서만 평화가 보장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화는 절대로 항구적이고 영속적인 평화가 아니라 잠정적인 평화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위험성이 존재하죠. 3가지 위험성이 존재해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왜 대한민국이 핵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가? 그 무장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무장하는 게 아니라 남북한이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한민국이 핵으로 무장해야만 비핵화가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가져야만 푸틴이 단추를 누르지 않는 거예요. 2 나라가 싸우는데 한 나라는 핵을 가지고 있고 한 나라는 핵을 가지지 않으면 반드시 핵 단추를 누르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위협받는다고 하는 그 상황을 정당화시키면서 누르게 돼 있죠. 왜냐하면 핵 평화 안에는 3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도덕적 문제가 있고, 2번째는 심리학적 문제가 있고, 3번째는 인간학적 문제가 있어요. 이 핵의 문제는 인문학적으로 풀어가야 돼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도덕적이다. 왜냐하면 핵이라고 하는 것이 폭력적인 수단이에요. 살상수단입니다. 근데 그 살상수단을 통해서 상대방 국가를 위협함을 통해서 평화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그것은 인정받을 수가 없잖아요. 상대방을 폭력적인 수단으로 위협하면서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거는 도덕적으로 핵평화 안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2번째는 뭐냐면 심리학적 문제예요. 심리학적 문제는 뭐냐면 모든 핵보유국 국가들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 하면 과연 언제까지 영원히 이 핵무기가 우리의 평화를 보장해 줄 수 있는가? 핵평화가 영원한 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심리학적 문제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어요. 언제까지 핵을 갖고서 우리가 핵무기를 가지고서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 아무도 그걸 보장하지 못한다는 거죠. 3번째,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인간학적 문제예요. 핵무기가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발사되고 폭파되고 그 모든 것이 시스템이 컴퓨터에 의해서 컨트롤된다. 차라리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결국은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인간의 결단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간의 사고와 판단과 결단에 핵무기의 사용이 결정된다. 여기에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번에 3번째, 이게 푸틴의 경우예요. 푸틴의 마음, 푸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결단과 의지에 의해서 핵이 사용될 수 있다. 지도자와 정치가의 잘못된 판단과 오판,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전 인류가 전쟁에 빠졌죠. 푸틴 한 사람 때문에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가 핵전쟁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푸틴은 자신이 위협을 받는다고 느끼는 순간 핵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우크라이나에게 반드시 핵을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너무 안심하면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소비에트 연방이 깨지기 전에는 우크라이나에서 핵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생산했던 곳이 우크라이나예요. 근데 우크라이나가 독립하면서 핵을 다 포기해서 지금 핵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핵이 없는 상태에서 핵 위협을 받고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우리가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로 우크라이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김정은이가 지금 핵탄두를 만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 앞에서 어떠한 결단과 행동을 취할 수가 없어요. 핵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으로 온 세계에서 핵무기가 폐기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요, 모두가 핵으로 무장하는 상황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알기 때문에 핵을 가진 핵 보유국들이 말도 안 되는 역설을 통해서 자신들의 보유는 정당화하고 자기들은 가질 수 있어서 가지고 다른 사람이 갖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보유하는 것이 잘못되면 자기가 보유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다, 핵무기 사용은 잘못된 일이다 그러면 핵무기를 가지는 것도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가졌으니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속에 모순이 있는 거죠. 이 핵평화의 역사는 뭐냐면 사용은 하지 않을 것이다, 가지고 있음을 통해서 평화가 유지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모순이죠. 사용하는 것이 잘못됐으면 그 사용하는 도구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잘못된 거죠. 핵 사용이 비난받아야 되면 핵 보유도 비난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핵 보유 국가들이 동시에 핵무기를 폐기하는 거예요. 핵 확산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핵무기를 폐기하는 길만이 진정한 항구적인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